참, 이번 시간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무결성 제약 조건. 이 무결성, 이게 깨짐 정도예요. 잘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리에 많이 쓰는 건데, 유리. 보통 유리 보면 깨질 때 이렇게 조각조각 안 나고 이렇게 둥글둥글 뭉쳐서 깨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결성이 응집형이죠. 서로 이렇게 모이려는 속성이 강한 속성, 결성, 무결성, 잘 안 흩어지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결성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죠.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특정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설정. 그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무결성 제약 조건, 이거 잘 안 깨진다는 소린데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자, 이거 일단 대충 봐드리고 좀 이따 다시 봐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얘는 기본 키, 뭐 테이블에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유일한 값을 가진다. 테이블에 유일한 식별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폴링 키,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갖는 컬럼, 다른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값으로 가지는 컬럼. 이것도 뭐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난널, 얘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 이 컬럼 난널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해당 컬럼은 너를 허용하지 않아요. 유니크, 컬럼에 유니크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같은 값을 못 넣어요. 체크, 설정한 범위 값만 허용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요 검색해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충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충 설명을 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컬럼이 지워져 버렸네. 자, 여기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봐요. 8, 여기 똑같은 데 청포도, 김태수, 청남동 2, 똑같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테이블은 의미 없는 데이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특정 얘만 선택해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데이터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비에노가 8인 애를 찾아서 뭘 변경하면 두 개가 똑같이 변경되고 삭제될 때도 똑같이 삭제돼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는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 안에 특정 컬럼에 같은 값을 넣지 못하도록 설정해요. 컬럼에 같은 값을 넣지 못하도록 설정한다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서 8을 또 넣는다. 여기에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되어 있다면은 8을 또 넣으려 그러면 제약 조건에 위배됩니다 하는 에러를 띄워줘요. 왜냐면 이미 8이 들어있으니까. 1, 2, 3, 4, 5, 6, 7, 8. 8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못 넣게 막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용도가 뭐냐, 해당 컬럼은 유일한 값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요. 그래서 같은 값을 넣을 수 없게 돼요.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그 테이블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값이에요. 이게 왜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느냐, 같은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가 수두룩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특정 컬럼에는 반드시 같은 값을 넣지 못하도록 해놓을 필요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나온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 우리나라 말로 기본 키라 그러고요. 프라이머리 키,
약자로 PK라 그래요. PK. 제약 조건 중에 하나요. 제약 조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애가 제약 조건이요? 무결성. 무결성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그 설정 방법 중에 PK 얘는 뭐 하는 애라고요? 뭐 하는 애요? 네, 같은 데이터 못 들어오게 컬럼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여긴 반드시 달라야지만 8 넣으면 안 들어가져요. 여기 PK예요. 이쪽 테이블에서 PK는 GNO가 PK 설정하면 좋겠죠. 포도 등급은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쓰는 게 PK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프라이머리 키 좀 이해됐으면 펄링키 한번 설명해 볼게요. 펄링키는 뭐냐면은 다른 테이블에 이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테이블에 이게 다른 테이블이죠. 기준이 아닌 다른 테이블이잖아요.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예요. 키가 누구예요? GNO라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는 보통 설정을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안정성 있는 DB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은 식별자로 꼭 추가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얘는 GNO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테이블에 그리고 지금 펄링키 설명하고 있는데 펄링키 보면은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의 값이 뭐예요? 얘죠? 값으로 갖는 컬럼. 기준에서 값으로 갖는 컬럼. 이거 보세요. 이거.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값 중 하나를 값으로 가지고 있죠. 이거 조인할 때 쓰는 컬럼이죠. 요 컬럼을 펄링키라고 이야기해요. 펄링키. F키. 이게 펄링키예요. 펄링키 좀 어렵죠?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빨리 연락 꼬여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죠?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이게 프라이머리 키 값이죠. 값으로 갖는 컬럼. 이 컬럼이 지금 이쪽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가지죠. 반드시 조인하려면은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컬럼은 펄링키라 그래요. 펄링키. 자, 그런데 이걸 왜 펄링키로 설명을 하느냐? 얘 펄링키 설정되어 있을 때와 되어 있지 않을 때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4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잖아요. 조인이 되잖아요. 이키 조인이 되잖아요. 4는 어때요? 없죠? 이런 데이터를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포도박스엔 반드시 포도 등급이 존재해야 되는데 4를 넣어버리면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데이터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걔가 펄링키예요. 외래키라 그러고요. 펄링키. 그래서 이쪽 다른 테이블에 관계가 있는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이거 프라이머리 키죠? 값으로 갖는 컬럼. 값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닌 다른 값 4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겠죠. 널 넣으면 이건 그때 DB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널을 허용하는 DB도 있는데 오라클에선 허용 안 할 거예요. 사나 널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펄링키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나 널 들어가잖아요. 9 청포도 김태수 청남동 4 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가게 등급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막고 싶어요. 그때 쓰는 거야 펄링키. 외래키라 그러고요. 펄링키. 난 널은 컬럼에 설정하는데 이 컬럼에 설정하면은 여긴 반드시 값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값을 안 넣은 널 값이 들어가면 데이터를 못 넣게 막아요.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유니크는
프라이머리 키랑 비슷한데 PK는 아니에요. 동일한 값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이 컬럼에 여기 이거 두 개의 컬럼 조인해서 복잡한데 애매하네.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프라 PK로 할게요. 유니크는 같은 값이 없어야 돼요. 걔도 유니크예요. 그래서 PK로 대처할 수도 있겠죠. PK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설정되지 않은 그런 컬럼들, 이게 PK로 얘를 설정했는데 동일한 값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새로 동일한 값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다른 값만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싶으면 유니크를 이용해서 설정하면 돼요.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있으니까 내용만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체크드는, 아니 포도 등급에 0부터 뭐 5만 사이의 숫자만 넣어야 돼요. 누가 1억 넣었어, 이런 데이터 분명히 공을 잘못 넣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0부터, 포도 등급은 반드시 0부터 500만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범위를 정해줄 수 있어요. 이 범위가 없으면 마음대로 다 넣을 수 있겠죠. 사용자가 원하면 숫자 다 들어가잖아요, 테이블에. 근데 이 테이블에 5만 이상 못 넣게 하고 싶다, 체크들을 이용해서 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체크 값 설정해서. 자, 이게 대표적인 제약 조건이에요. 자, 프라이머리 키, 폴링 키, 이거 면접 보러 가면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을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에 유일한 값을 넣을 수 있는 컬럼에 설정하는 거죠. 해당 컬럼에 유일한 값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컬럼, 프라이머리 키라 그러고요.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컬럼이에요. 해당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폴링 키가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은 어려워하는데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존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얘죠? 프라이머리 키고 other 테이블, 다른 테이블이고요. 다른 테이블에 다른 테이블에 뭐죠?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의 값을 1, 2, 3, 말도 어렵죠? 1, 2, 3, 여기 다 1, 2, 3만 들어있잖아요. 값으로 가지는 컬럼, 얘를 폴링 키라 그래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의 값으로 가지는 컬럼,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의 값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1, 3, 2, 2, 1, 3, 1, 2 값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폴링 키 조인할 때 말했잖아요. 이게 4 이렇게 없는 데이터 하면 조인을 못 하는데 이거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걸 애시당초 잘못된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이제 키 설정하면은 테이블에 데이터도 마음대로 못 넣어요. 자, 대충 한번 볼까요? 난널 어떻게 하나. 자, 난널, 유니크 이런 식으로 설정해요. 여기 다 있네. 난널 이런 식으로 설정해요. 난널, 유니크 이런 식으로 설정해요. 난널, 유니크 이런 식으로 설정해요. 체크 이런 식으로 컬럼명. 그럼 이 컬럼은 0보다 큰 양수만 들어가는 컬럼이네요. 체크드 범위 설정 이렇게 하고요. 유니크 대충 볼까요? 어떻게 쓰나?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써요. 프라이머리 키 컬럼 크리에이트 할 때 컬럼명, 자료형,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써주면 얘가 A1이라는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뭐 이거 다 외우셔야죠. 폴링키 이렇게 설정해요.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 다른 테이블에 A1 컬럼.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제약 조건 나머지 유니크 자료용 뒤에 유니크 한 칸 띄우고 유니크라고 써요. 난널이라고 써요. 널을 허용하지 않아요. 난널과 유니크 한 칸씩 띄워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크 뒤에 범위를 넣어줘요. A4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양수만 넣을 수 있는 컬럼이 돼요. 디폴트 누군가 여기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1이 들어가요. 그런 의미요. 누가 이거 널 넣으려고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이 들어가 버려요. 디폴트. 자, 제약 조건들 확인해 봤어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확인하고 갑시다. 앞에서부터 대충 한번 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얘 뭐라고요? 널과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약할 수 있도록 유일한 값을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테이블에 유일한 값을 갖는 컬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유는 같은 값 못 들어가게 하려고. 같은 값 들어가면 DB는 쓰레기 데이터가 돼요. 왜냐면 데이터로 값을 구분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는 특정 데이터를 식별해서 값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게 프라이머리 키고요. 폴링 키는 조인할 때 조인 못하는 데이터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보통 말이 어렵죠? 다른 테이블에 PK의 값을 들어있는 값 중 하나의 값으로 갖는 컬럼, 이쪽 테이블에 요 다른 테이블의 PK의 값을 조인할 때 사용하는 컬럼이죠. 그 갖고 있는 값을 값으로 가지는 컬럼, 얘를 폴링 키라 그러고요. 조인할 때 없어지는 데이터가 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난널은 널을 허용하지 않을 때, 유니크는 유일한 값을 가질 때, 체크드는 설정 값의 값만 허용할 때, 특정 값만 5부터 100 사이 숫자만 넣고 싶다. 뭐 한글도 뭐 문자 10자만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범위 한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사용하게 되면 웹에 검색해서 찾아서 쓰는 거예요. 문자 뭐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상상한 걸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명확한 문법은 찾아서 해야죠. 자, 이 테이블 만들 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3가지 제약 조건 하고 있고요. 5가지죠. 5가지 제약 조건 설명했어요. 1번이 뭐야, 1번? 1번 프라이머리 키. 2번이 뭐야, 2번? 2번 뭐야? 뭐야? 걱정이네. 뭐야? 폴링 키. 3번이 뭐야? 4번이 뭐야? 난널 뭐 그런 거 있죠? 뭐 폴링 키 이해돼요? 물어보면 다 이해된대. 근데 막상 해보면은 그래 뭐 테이블에 데이터 넣을 수 있나요 하고 받아오잖아요. 초임은 테이블에 넣기 연락 박스요. 제약 조건이 설정되면 마음대로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해보면. 자, 여기는 어떻게 제약 조건을 설정해야 되는지 고민해 봅시다. 일단은 이 테이블에 테이블 2개 있죠? A 테이블, B 테이블 2개 있죠? A 테이블에 BNO를 PK로 설정해야 될 거예요. PK, 프라이머리 키. B 테이블은 GNO를 PK로 설정해야 될 거고요. 2개는 조인 관계가 있고 요 GNO로 조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컬럼의 값 중에 하나를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죠. 다른 값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도 샀는데 포도 등급을 없는 등급이야. 잘못된 데이터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안 받으려면 여기 폴링 키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폴링 키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만약 여기 폴링 키 설정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폴링 키. 두 테이블에 폴링 키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 테이블을 만들고 프라이머리 키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면 돼요. 얘 PK. 만들 때 설정하면 돼요. 이 컬럼이 PK입니다. 하면 되고, 얘도 테이블을 만들 때 GNO가 PK입니다. 설정하면 돼요. 근데 폴링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B테이블이면 B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폴링키로 설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만드는 시점을 볼게요. 만약에 이 테이블이 없고 이 테이블을 만들 때 폴링키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폴링키 설정해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어요? B테이블이면 B테이블에 GNO를 폴링키 설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테이블 막 만들고 있어요. A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글을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B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 폴링키 설정하려면 B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볼게요. 예전에 설정한 거 볼게요. 이게 테이블 나중에 데이터 하나 지우라 그래도 초임들은 지우질 못해. 왜냐면 테이블 전체 구조를 모르면 데이터 못 지워요. 실무 가서. 그래서 믿질 않아요. 지금 지울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안 믿어요. 자, 이런 테이블 볼게요. 어디 갔나? 애매하게 알면 데이터 못 지워요. 넣지도 못하고. 잘 아셔야 돼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거 보세요. 키가 얼마나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아이고. 자, 이렇게 테이블 봐요. 관계가 없는 테이블이 없잖아요. 이 테이블 쳐서 관계를 가지고 만들으라 그러면은 여기 25명 중에 한두 명 만들까 말까 해요. 시켜보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테이블 있고 테이블이 있으면 두 개가 폴링키 설정이 돼 있으면 이게 전부 폴링키 설정돼 있는 애요. 이거 폴링키 설정돼 있는 애요. 자, 그래서 A 테이블 있고 B 테이블 있으면 누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폴링키 설정하려면 여기에 F 키를 설정하려고 그래요. B 테이블에 대한 B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얘를 설정해야 된다고요. 얘 보세요. 얘 어디에서 관계를 줘야 돼? 난감하죠? 잘 보면은 폴링키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폴링키 없죠? 얘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또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 F키가 폴링키라는 소리예요. 요 열쇠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소리고요. 자, 얘도 폴링키가 없죠? 얘네들 먼저 만드셔야지 이거 접속이 돼요. 연락 빡세요. 이거 쉽게 안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 테이블 완성하려면은 얘가 1번이에요. 1번. 얘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얘가 2번이에요. 나중에 이거 관계 설정하는 거 배워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폴링키 없는 애가 제일 먼저일 거 아니에요. 1번. 이 테이블 폴링키 되어 있죠? 레전 아이디래요. 이미 있는 테이블의 컬럼 아니에요. 요거 설정할 수 있죠. 폴링키. 이 테이블 만들 때. 그럼 얘는 없어도 되죠. 그 다음에 폴링키 없죠? 이거 만든 다음에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이 테이블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폴링키 쓸 수 있죠?
이 테이블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해요, 초임들은. 여기서 말했지만 한두 명이나 만들까 설명해줘도 못하더라고요. 해보라 그러면 위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폴링 키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네 번째 만들어야죠. 순서 바꿔서 하면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잡 아이디 설정이 안 끝났어. 그렇죠? DPT 안에 얘는 설정이 됐지만 이거 이미 안 된 게 있죠? 얘는 어차피 못 만들 거고요. 1, 2, 3, 4 뭐 이거 순위 전혀 다르게 이거 1, 2, 3 이거 4 아니 밑에 더 하나 더 있네. 1, 2, 3, 4 여기 5 하고 보면은 로케이션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거 안 되네.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5, 6. 자, 이게 잘 보세요. 폴링키 3개 있죠? 잡 아이디는 누구 거야? 요거 갖고 온 거죠. 얘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갖고 온 거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얘를 갖고 온 거죠. 얘는 뭐야? 매니저 아이디. 셀프 조인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테이블을 갖고 온 거야. 자기 자신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얘네 스타트 데이터 인플로이 아이디 얘죠? 이거 누르려면 얘 폴링키 있어야 되고 디파트먼트 아이디 여기 있죠? 잡 아이디 여기 있죠? 이외로 얘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테이블이네요. 이외네요. 나는 뭐 이쪽쯤 될 줄 알았는데 여기 핵심은 히스토리인가? 하여간 그렇게 됐네요. 제일 핵심 테이블은 얘네요. 거의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거의 핵심적인 모든 게 다 있어야 뭐 핵심적이라고 보긴 뭐하네. 하여간 그래요. 자, 뭔 소리 하는지 애매하다. 그러면 뭐 몇 번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폴링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원래 위치가 어디였나? 아유,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뭐 찾아가기 연락 빡세네. 이렇게 많이 위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무결설 제약 조건. 자, 얘가 펄링키라 그랬죠? PK고, 아예 펄링키고, PK고, PK고. 펄링키는 다른 테이블에 PK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테이블에 펄링키 설정하고 싶으면 이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거 먼저 이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야 폴링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가르쳐주는 테이블 만드는 방법 가르쳐준 걸로 할 때 이거 만들라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지냐? 폴링키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없어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테이블 만들고 이 컬럼을 폴링키 설정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A 테이블에 PK 누면서 B 테이블 연결해서 폴링키 설정을 하면 돼요. 이제 B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설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설정했어요. 근데 데이터 폴링키를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데이터를 이 A 테이블에 얘를 넣으면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돼요. 데이터가 뭐든 다 없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데이터로 얘를 넣으면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어? 왜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에? 왜 안 들어가요? 잘 생각해봐요. 폴링키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의 값을 참조한대요. 근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 그 테이블에 값이 하나도 없는데 이 테이블에 이 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테이블 만들잖아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갈까요? 그래요. B 테이블에 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폴링키를 설정했으니까 여기에 없는 값을 넣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겠어요? 만들어라 보라면은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한 명이 아니야. 한 열댓 명이 그래요. 안 들어간다고 설명해 줬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어? 본인이 폴링키 설정했으니까 안 들어가죠. 이쪽에 없는 값을 들어가니까. 그럼 이쪽에 데이터를 다 때려 넣어야 1, 2, 3 얘는 넣으면 들어가겠죠. 왜 폴링키 설정된 애가 없잖아요. 들어간다고요. PK만 잘 맞춰서 넣으면 다 들어가요. 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얘 데이터를 넣어야 1 있고 3 있고 확인하고 들어가겠죠. 폴링키 설정했으니까. 4 있으면 없네 하고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B 테이블에 먼저 데이터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이거 테이블 만들 때는 B 테이블 1번 B 테이블 만들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A 테이블 만들기. 됐죠? 데이터는 1번 아니 3번 B 테이블에 데이터 넣기, 4번 A 테이블에 데이터 넣기. 그래야 들어가요. 그냥 안 줘줘요. 안 들어가요. 이거 삭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할 때도 지우면 안 지워져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 상태에서 3을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3을 지우면 얘네들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못 지워요. 안 지워져요. 위배된다고 에러 메시지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을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A 테이블에 3인을 먼저 지워주셔야 돼요. 3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야 지워지겠죠. 그래야 지워져요. 테이블을 지울 때 이거 얘를 먼저 드랍하면 삭제 되겠어요? B 테이블 드랍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아니 얘가 쓰고 있잖아요. 얘가 폴링키로 얘를 쓰고 있잖아요. 얘를 먼저 드랍한 다음에 얘를 드랍해 주셔야 삭제가 돼요. 이거 중요해요. 막히면 이거 하라면은 이거 다른 캐스케이드 옵션이 있거든요. 하지 말고 써보세요. 캐스케이드 위험해요. 왜냐면은 실무에서는 테이블이 몇백 개 되는데 이런 거 잘못 쓰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보세요. 캐스케이드가 관련 있는 애를 함께 다 지워지는 옵션이거든요. 보세요. 이런 아까 그 보여준 테이블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에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캐스케이드 잘못 넣으면 데이터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지잖아요. 이거 다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캐스케이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써도 되죠. 근데 일반 유저한테는 그런 옵션 주지 않아요. 직접 쳐가지고 처리하고요. 자, 그래서 쿼리를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페이지 찾기가 왜 이렇게 빡세요?
자 봅시다. 아 이거 아니지, 쿼리를 보려고 그랬죠. 자 이런 이제 테이블 관계를 넣어서 만들려면 옵션을 볼게요. 오 옵션은 이거 내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볼까요? 아, 예전에는 다른 걸로 하고 있네. 자 이거 봅시다. 테스트 1이라는 테이블에 A1을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고 있어요. 아 이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이거 나중에 확인하고요. 테이블 만드는 코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테이블 만들 때 반드시 이거 다시 좀 이따 읽을 때 같이 합시다. 이거 막 중구난방이네. 다시 확인할 때 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그래서 관계가 있는 두 테이블은 뭐 초임한테 데이터 넣으라 그러면 넣지 못해요. 뭐 이거 자체를 아는 초임은 거의 없어요. 시켜봐도 엉망이고, 요까지만 하면 해도 뭐 A급 신입이에요. 자 봅시다. 이거 할 때 테이블을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 폴링키에서 얘를 쓰고 있으니까 요 컬럼을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넣을 때도 요 데이터를 먼저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넣어야 되고, 삭제할 때는 얘 먼저 삭제해야 돼요. 역순으로 하셔야죠. 이거 먼저 삭제하고 얘 삭제하고, 테이블 드롭할 때는 얘를 먼저 드롭하면 에러 나요.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드롭하고 얘를 드롭해야 돼요. 순서만 합시다. 자 한 6분 정리하고 같이 문서 읽으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대충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배운 거 프라이머리 키 배웠고요. 이거 특정 테이블에 같은 값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폴링 키 배웠죠. 이건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갖는 컬럼이라 그랬죠. 난널, 유니크, 체크, 이건 특정 값 들어올 수 있도록 범위 설정하는 거고요. 유니크는 유일한 값, 얘도 뭐 프라이머리 키랑 비슷한데 프라이머리 키 대처할 수 있는 컬럼이에요. 컬럼에 중복되지 않은 값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고요. 난널은 너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 폴링 키 설정하려면 다른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넣을 때도 폴링 키 먼저 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 넣고, 이쪽 데이터 넣고, 다음에 이쪽 데이터 넣고, 지울 때도 요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 테이블 지우고, 이 테이블 지우고, 역순으로 지워야 된다 그랬고요. 뭐 위배된다는 문제 나올 때마다 찾아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무결성 제약 조건. 테이블을 쪼개는 이유는 여러 용도가 합쳐있는 큰 테이블은 삽입, 삭제, 변경 이상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테이블을 쪼갤 때 공통된 컬럼을 넣어 쪼개야 원래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조합할 때, 테이블을 합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인이 있고, 뭐 조인이 종류에는 크로스 조인, 이퀴 조인, 아우터 조인, 셀프 조인 등이 있다. 크로스 조인은
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다. 갑자기 조인을 정리하네. 이키 조인은 크로스 조인으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 중 쪼갤 때 포함한 공통 컬럼 값이 같은 데이터만 출력하는 방법이다. 아우터 조인은 이키 조인으로 조인할 경우 공통 컬럼의 값도에 같은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선택되지 못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결과물에서 사라지는데,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공통 컬럼에 공통된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널러 출력하는 방법이다. 갑자기 조인을 정리하네. 넘어갑시다. 고객 상품 테이블에서 특정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상품 테이블에 넣어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상품 목록을 저장한다면 고객이 구매한 상품 목록을 조인할 종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이때 만약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고 싶다면 예를 든 거네. 아우토 조인. 뭐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테이블에서 여러 테이블을 사용하다 보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5개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얘는 널과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 키 테이블에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유일한 값을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홀딩 키, 참조하는 컬럼에 존재하는 값만 접근할 수 있다. 웨르 키, 다른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 컬럼의 값을 값으로 가지는 컬럼이다. 난널, 널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니크,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체크, 설정한 범위 값만 허용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상위 테이블을 만들어 그냥 사용하면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이들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를 넣지 못하게 하려면 왼쪽 테이블에 BNO, 오른쪽 테이블에 GNO, 요거죠. 여기에 컬럼을 해당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야 한다. 얘네들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가지고 같은 데이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데이터가 테이블에 들어간다면 데이터를 구분하는 DB 특성상 같은 데이터 중 특정 하나의 데이터만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된다. 이거 얘기했죠? 같은 데이터 들어있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로 만들려면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여 사전에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 키, 이쪽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라는 얘기죠. 자,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대요. 기본 키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자, create table test 1 A1 number primary key 요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test 1이란 테이블에 A1 컬럼을 primary key로 변경한 거죠. 컬럼 A1은 기본 키가 된다. 프라이머리 키가 기본 키예요. 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원래는 이거 뭐 데이터 다 들어가는 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A1이 프라이머리 키야. 이 부분이 프라이머리 키야. 그래서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요. 근데 얘 넣으려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넣은 값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프라이머리 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컬럼 A1, A2 두 개의 컬럼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식별하는 키로 사용된다면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하고 A1, A2 컬럼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이제 아까 이 텍스트2 테이블에는 요 데이터 넣고 요 데이터 넣고 요 데이터 넣으면 다 들어가요. 왜냐면은 키가 두 컬럼을 합쳐서니까 두 컬럼을 합쳐서 중복되는 애가 없죠. 아직까지 2, 3 얘랑 얘랑 얘는 중복되네요. 앞에 두 컬럼이 중복된 값이 들어가죠. 11 얘도 중복된 값이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안 들어가요. 얘는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두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니까 두 컬럼이 다 같은 데이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요 위에 거네. 요거랑 요거 두 개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상위 각 테이블에 기본키 설정한 컬럼을 정하고 적용하는 SQL을 작성해 보자. 기존 테이블을 수정해서 기본키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얼터를 웹에 검색해서 찾아보자. 이거 책에 여러분들 드린 책에 있을 거예요. 이거 테이블 만들고 기본키 수정하는 방법. 굳이 여러 개 넣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레이드 등급 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GNO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BNO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박스 테이블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했네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외래키를 살펴보자. 왼쪽 테이블이 GNO는 오른쪽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인 GNO의 컬럼이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이거 이 얘기죠. 요 GNO 요 컬럼의 프라이머리 키 값 중 하나를 1, 2, 3 중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죠. 자, 만약에 오른쪽 테이블 GNO 컬럼에 없는 값이 왼쪽 테이블 GNO에 들어있다면 두 테이블 조인할 경우 없는 값은 짝을 찾을 수 없어서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위배되는데 안 들어가요?
조인할 때 사라진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자, 하여간 이런 같은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조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왼쪽 테이블 GNO와 오른쪽 기본키 GNO 컬럼에 없는 값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왼쪽 테이블 GNO 컬럼에 외래키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아까 설명한 외래키 설정 내용이죠.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특정 컬럼에 외래키로 설정하면 특정 다른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의 값들만 값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말 따라가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외래키 설정하는 거나 좀 봅시다. 자, 외래키 설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아까 테이블 1 이미 있었죠? 테이블 1. 테이블 테스트 3네요. 테이블 1은 아까 만들었죠? 그 아까 만든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A1 컬럼에 있죠?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폴링키 설정할 수 있어요. 얘가 폴링키예요. 레퍼런스 테이블 컬럼.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요 컬럼에 설정하는 거죠. 폴링키로. 요 A1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한 거고요. 얘 폴링키로 설정한 거고요. 만들고 나서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 헷갈려요. 이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키는 특정 컬럼에 이렇게 기술하고, 폴링 키도 설정할 컬럼 옆에 레퍼런스 테스트 1, 이게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이쪽 테스트 3에 폴링 키로 A3 컬럼에 폴링 키로 설정한 거예요. 자, 그거 설정하고 나서 요 값 하는 거예요. 값 넣고 있죠. 아까 이쪽 가보면 이거 좀 어렵네. 이쪽 가보면 이렇게 테스트 1에 이렇게 데이터 114 넣었어요. 114. 그래가지고 이쪽 설정한 거 보면 1 문제없이 들어가는데 4, 5는 없어요. 그러니까 5는 안 들어가요. 요거 여기서 폴링키 설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고요. 얘는 요 앞에 테이블 앞에 컬럼에 요 컬럼에 PK 설정해놔서 PK가 같아서 안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PK 문제 없고요. 폴링키 문제 있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폴링키 때문에. 자, 우리 이 값도 아까 1하고 4만 들어있어서 요 2 넣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폴링키 설정 있어서 들어간다?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없어서 안 들어갈 거예요. 1과 2만 들어있다고요? 2가 들어있나? 아까 보니까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얘가 PK군요. 1하고 2 들어있네요. 아, 얘를 PK로 봤네. 이건 좀 보기가 안 좋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사용 방법은 두 개 보면 될 것 같아요. 폴링키 사용 방법. 요거 테스트 5 테이블에 A1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폴링 키는 다른 테이블, 다른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요 A3에 설정한 거예요. 얘는 폴링 키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K 설정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폴링 키 설정법 참조할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 요 프라이머리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겠죠. 걔를 A3가 참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폴링 키 참조하신다고 보면 되죠. 자, 얘 봅시다. 그 다음에 유니크 설정 방법, 난널 설정 방법, 두 개 다 설정하는 방법, 체크 설정하는 방법, 디폴트 값 설정하는 방법. 이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실습은 본인들이 한번 쳐서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다 됐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해 볼게요. 배운 것들. 자, 무결성 제압 조건,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고요. 유일한 값, 테이블 전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값 넣으려면 특정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 설정한다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가 뭐라 그랬죠? 테이블에 특정 컬럼 모든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이,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이 PK라 그랬고요. 프라이머리 키라 그랬고요. 이 테이블에선 BNO, 이 테이블에선 CNO. 폴링 키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의 값으로 가지는 컬럼. 이 폴링 키라 그랬고요. 유니크, 모든 값이 다 다를 때, 다른 값을 넣어야 될 때 유니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난널, 너를 허용하지 않으면 난널 넣으시고요. 체크드 이용해서 원하는 값 범위 접근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거 만드는 순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컬럼 먼저, 그 다음에 걔를 참조하는 컬럼, 아니 컬럼이라네, 테이블이네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테이블, 그 테이블 참조하는 폴링 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값 넣을 때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테이블에 먼저 값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참조하는 데이터 넣으시면 되고요. 삭제할 땐 반대로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지우고, 이쪽 데이터 지우고, 이 테이블 지우고, 이 테이블 지우고. 역순이죠?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키 만드는 방법은 어디 갔나? 프라이머리 키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죠. 컬럼에 자료형 쓰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러 개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나? 이렇게 여러 개 콤마 찍고 여러 컬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메르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콤마 찍어서 여러 개 써주면은 복합키가 여러 개의 키를 쓴 게 복합키라 그래요. 복합키라 그래요. 복합키 여기 써주면 돼요. 여러 개일 땐 테이블의 키가 여러 개일 땐 텍스트 1에 키가 여러 개예요. 걔 둘 다 참조하고 싶으면 여러 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여기 폴링 키 이렇게 마지막에 뭐가 있지? 유니크 해당 컬럼에 같은 값을 넣지 못한다. not null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not null 유니크 같이 쓸 수 있고요. 체크 디폴트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테이블 만들 때.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읽어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도 좀 확인해 보세요. 무결성 제약 조건까지 좀 확인하세요. 그럼 뭐 거의 필요한 거 다 마무리한 것 같은데. 자, 남은 시간 해보고요. 애매한 건 질문하시고요. 해보세요.